직장 생활 그만두고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럼 이런 물건 하셔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더 낙찰TV 류 여송입니다. 저희 더 낙찰TV에 교육 문의로 하루에도 몇 분씩 찾아오시는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오랜 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경매로 업을 삼고 싶으시대요. 그러면 이 직장 생활을 대체할 만큼 경매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각자가 가진 자금에 따라서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세요. 경매는요, 기술입니다.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저희 기존 회원님 중에 한 분은요, 내일 모레 일흔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하세요. 다른 건 복잡해서 모르시겠대요. 이 빌라 하나만 1년에 2번 낙찰받고 매도하시거든요. 그런데 각종 세금이나 그리고 비용 제외하고라도 순수익 1억 이상 남기세요. 어떠신가요? 이러면 경매로 직업을 삼으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에서는요, 이 직장 생활보다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단기 매도도 가능해야 하지만 충분한 수익이 남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누구나가 알고 있고요, 정보도 많고 조사하기도 편하고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물건은요, 물론 단기 매도는 가능하겠지만 충분한 수익이 남지 않습니다. 요즘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가 그렇죠. 그래서 내 수고와 시간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충분한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물건을 보셔야 하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물건이 그렇습니다. 바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2호선 낙성대역에서 도보로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역세권이고요. 22년 된 구축 빌라이긴 한데요. 평수도 넓고 구조도 괜찮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수리를 하고 손을 본다라고 하면요, 물건의 가치를 훨씬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오늘 물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물건을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 물건은요, 사건 번호 2023 타경 115738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토지 9.1평, 건물 면적 19.2평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감정가는 3억 3,700만 원이고 현재는 한 번 유찰돼서 2억 6,900만 원대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권리에 문제가 없는지 보겠습니다. 등기를 보시면요, 2021년 8월 17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로 이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전입한 임차인은 없고 소유자가 점유 중이며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도 권리에 문제가 있을 만한 특이사항은 없으니 안심하고 입찰하셔도 되는 물건입니다. 네, 오늘도 낙성대역에 나왔습니다. 이 강감찬역이라고도 불리죠. 하지만 오늘은 이 강감찬 성대묘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좀 창피합니다. 그리고 이 낙성대역이 2호선이잖아요. 그래서 강남역까지 12분이면 갈 수 있고 또 구리까지도 10분이면 갈 수 있고 사당에서 갈아타고 서울역 인근까지도 2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정거장만 가면 서울대 입구역이 있는데 이곳에 서부선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의도까지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은요, 이 낙성대역에서 도보로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고요, 또 물건지 앞까지 가는 마을 버스도 있습니다. 그럼 5분 안에도 갈 수 있습니다. 입지로서 굉장히 괜찮죠. 그럼 물건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성대역에서 안쪽으로만 조금만 들어오면요, 바로 이렇게 4차선 도로도 있고요, 그리고 낙성대역 큰 대로변 사이로도 상권이 굉장히 좀 발달되어 있고 이쪽으로도 상권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작은 시장도 있습니다. 인원시장이네요. 생선도 팔고 과일도 팔고 맛있는 것도 팔고, 또 이렇게 시장이 있으면 퇴근길에 들려가지고 반찬 같은 거 싸게 살 수 있고 괜찮죠. 요즘 집에서 만들어 먹기 귀찮잖아요. 간단한 반찬 같은 거 사서 집에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시장이 좀 굉장히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 좋아요. 제가 지금 어린이집 옆을 지나고 있는데요, 요즘 서울에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니까 어린이집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애들 소리가 굉장히 좀 활발하네요. 그럼 이 동네에 애를 키우는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거죠. 이게 또 우리 물건을 매도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괜찮네요. 네, 이제 물건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네이버 지도상에 한 10분 정도로 나왔는데 실제로 걸어보니까 한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는 길이 그렇게 언덕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평탄합니다. 이 봉천동이라는 곳이, 그리고 이 낙성대역 인근이 구분구분 구릉지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근데 오늘 물건지까지 오는 길은 굉장히 좀 평탄합니다. 그리고 오는 길이 보니까 이게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는 2차선 도로도 될 만큼 한 6m 이상 될 것 같은데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 좀 아쉽고 좀 불편할 것 같고요. 오늘 이 건물 보시면요, 3층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1조 4성권 때문에 4층부터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거든요. 그럼 3층까지는 본 건물인데 저 4층 보시면 가건물로 되어 있어요. 저게 위반이고 5층은 더 넓죠. 위반이랑 본 건물이랑 또 차이도 많이 나거든요. 위반 건물은 겨울에 너무 춥고 그리고 여름에 너무 뜨겁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3층에 있어서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3층 옆 건물하고 2층 두 개 호실은 구조는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반드시 내부에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내부 구조를 보시고 주변에 나와 있는 구조들도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소유주가 살고 있잖아요. 벨 눌러보기가 좀 미안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옆집이나 아랫집까지는 한번 벨을 눌러봐서 양해를 구하고 내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2002년에 지어진 22년 된 조금 오래된 빌라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게 붉은 벽돌에서 대리석으로 넘어가던 그 시기에 만들어진 거라 전면부는 또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도 깔끔하고요. 오늘 물건이 남향이긴 한데 지금 앞에 빌라에 좀 가려져서 뷰는 좀 아쉽고 지금 시간대가 12시 정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햇빛은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낮에는 좀 따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샤시는요, 예전 그대로 알루미늄 샤시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이 8세대이거든요. 근데 공부상으로 봤을 때는 6대가 가능했는데 주차 공간은 안에까지 7대 정도 나오고 옆에까지 하면 9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주차 공간은 세대당 1대씩 나오네요. 이런 빌라들은요,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발코니 부분이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죠. 요즘 신축 빌라 어때요? 발코니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짐 보관하기나 이런 거는 좀 부족하거든요. 이런 발코니가 있으면 잔짐들이랑 뭐 이런 거 보관하기 굉장히 용이하죠. 이런 게 있어야 편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게 301호고요. 지금 뭐 우편물이나 이런 게 쌓인 게 없어요. 현재 소유자분이 살고 계신 것 같고요. 또 보니까 뭐 관리비 현황도 있네요. 301호. 네, 그래도 꾸준히 내고 계시네요. 관리비는 계속 내고 계셔서 뭐 살고 계시다 라고 보면 되고, 사실 이 빌라가 예전 빌라라서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 거는 3층이잖아요.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는 3층까지는 그래도 양호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내부는 청소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다만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이 있다 보니까 이게 페인트나 이런 게 좀 까지는 흔적들은 좀 있어요. 이 계단실을 좀 작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약간 좀 가파릅니다. 201호. 네, 여기가 301호고요. 깨끗하죠. 등기 온 거나 이런 것들은 다 떼가고 계신 것 같아요. 계세요? 현재 점유하고 계신 분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대 좀 안 계신 것 같아요. 계세요? 아이고, 안 계시나 보네요. 혹시 여기 거주하세요? 네. 누수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거의 없어. 우리 옥상 그때 몇백 만 원 들어 다 수리했고. 방수 페인트도 하고. 네. 여기 낙성대역까지 걸어 다니시는 데는 불편한 거 없으세요? 그래요. 근데 금방 시장으로 가면 저기로 가고 마을버스 다 여기서 내리고 마을버스 탈 일도 없어. 우리 77세인데 그냥 걸어 다니는 거. 아이고 정정하시네. 3층이 더 좋은 거죠? 엄청 좋죠. 위에 뭐가 비가 내릴 저기도. 우리는 물이 새진 않지만은 이런 것도 봐야 되구나. 적당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물건이 2002년에 지어진 22년 된 좀 오래된 빌라이긴 하죠. 근데 이게 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신축 빌라들 가보시면 방이 한 12평, 13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방을 빼다 보니까요, 방이 굉장히 좀 작고요. 구조도 엉망입니다. 심지어 냉장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도 있고 소파 공간도 안 나오고 불편하거든요. 근데 오늘 물건은 전용이 19평이고 또 일부 확장 면적도 있기 때문에 실면적은 20평 이상이죠. 이런 물건을요, 요즘 신축 느낌으로 싹 한번 바꾼다라고 하면 아파트 느낌이 날 거예요. 구조가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발코니까지 있죠. 너무 좋죠. 그런데 이게 모든 빌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물건처럼 구조가 괜찮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올지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사장님 통화 괜찮으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저 하나 좀 여쭤보려고 전화 좀 드렸어요. 저 빌라 좀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한 20년 조금 넘은 빌라이고요. 전용은 19평인데
아마 실면적은 2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발코니는 2개 있고, 이 빌라를 요즘 신축 느낌으로 싹 한번 좀 바꾸고 싶은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올까요? 일단 이제 뭐 메이커마다 다르고요. 어떤 자재 쓰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이제 올술이라고 하면 네, 그냥 실평수 기준으로 150에서 200 정도. 150에서 200 정도. 네. 네, 그 정도 보시면은 뭐 중급 정도로. 그럼 제가 어떤 자재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좀 나겠네요. 네, 맞아요. 아, 이거는 실제로 와서 실사를 하시고 정확한 견적이 나오는 거죠? 네, 무조건 이제 현장을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자재도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디자인도 잡고 나서 견적을 받으시는 게 맞죠. 20년 정도 되셨으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균열도 가 있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내부적인 보수 먼저 진행을 하고 나서, 그러고 해야 이제 조금 따뜻하고 시원하게 지낼 수가 있죠. 훨씬 나아지겠네요, 그러면요. 예, 그럼요. 시공은 좀 꼼꼼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단열이나 뭐 이런 것도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좀 통화를 해봤고요. 이게 사실은요, 이렇게 전화로 견적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요즘은 물론 자재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좀 다르긴 하겠지만 한 150 정도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물건 한 실면적 20평 정도 되니까 한 3천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겠죠. 물론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서 생각보다 컨디션이 괜찮다, 그리고 중간에 한 번 정도 수리를 했다라고 하면요, 비용은 훨씬 저렴하겠죠. 그러면 우리 인테리어 비용까지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부동산에 들려서 또 시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빌라 좀 내놓으면 팔릴까요? 가는 길은 평지고 한 20년 좀 넘어서 깨끗하게 좀 바꾸려고 하거든요. 팔린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 팔려 그러면? 완전 그렇게 고쳐놓으면 사기 내놓으면 팔리긴 팔리는데 쉽게 팔리지 않아요. 한 3억 8천은. 네, 괜찮은 거.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수리 잘 해놓으시면 팔릴 것 같긴 한데 4억에는 안 될 것 같고 안 돼요? 4억 8천에는 될 것 같지 않나 싶긴 해요. 3억. 완전 수리 엄청 잘 해놓으시면 네. 팔리긴 팔릴 거예요. 네. 안 된다고 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가세요. 제가 부동산에 들어가서 물건을 한번 매도를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4억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한 3억 8천 정도는 매도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주변에 있는 빌라들도 좀 확인을 좀 해봤는데 저희가 입지가 비슷하고요. 똑같이 2002년도에 지어진 빌라가 있는데 현재 3억 8천에 매물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건 현재 전세가 맞춰져 있어요. 3억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다른 물건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물건보다 좀 작아요. 6평 정도 작은데 가격이 3억 5천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3억 8천, 3억 9천까지도 저는 충분히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해 놓는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대략적인 수익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좀 해야 되는데 2억 8천에 낙찰을 받고 그리고 3억 8천에 매도한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전 비용으로 한 56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한 80% 대출을 받고 요즘 이율 한 4% 정도 계산을 하면 6개월 이자로 44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합쳐서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평당 우리가 150 정도 잡고 한 3000 정도 나온다 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매도를 하게 되면 또 양도세가 발생을 하잖아요. 양도세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저희가 취득세나 뭐 중개수수료나 뭐 이런 것들 나가니까 이런 거 빼고 과세 표준을 잡으면 양도세는 한 1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각종 비용이나 세금 제외하면 한 순수익 한 5천만 원 정도 남는 거죠. 나쁘지 않죠? 네. 오늘 물건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4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지가 괜찮습니다. 오늘 물건은요, 2호선 낙성대역에서 도보로 10분이면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가는 길이 구릉지가 없어요. 평탄합니다. 그리고 낙성대역에서 지하철을 타면 서울의 주요 일자리까지 접근성이 아주 괜찮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경매로 접근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물건 21년 6월에 현재 소유자가 3억 5,900만 원의 물건을 샀었습니다. 근데 오늘 물건 저희가 경매로 2억 6,900만 원부터 입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3억 8천만 원대에 또 매도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요, 단기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게 경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거 일반 매매로 사게 되면요,
물론 단기 매도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도로 수익까지 내면서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파트보다 수익이 괜찮습니다. 물론 아파트보다 조사하기가 좀 까다롭고요. 내 시간이나 수고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고 또 아파트보다 매도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수고와 시간을 들이는 만큼 아파트보다는 3배, 4배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유의하셔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가 조금 멉니다.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합니다. 물론 그 가는 길이 구릉지가 있거나 불편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걸어가야 한다는 점,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가 재개발 구역으로 묶인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곳에 물건이 있다라고 해서 추후에 장기적인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물건 주변으로 다가구나 상권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다세대 주택, 빌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좀 지난다라고 하면 이 빌라들도 굉장히 또 노후화되잖아요. 그때 가면 또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데미안에 나온 문구 중에 하나죠.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경매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관념이나 생각을 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겠죠. 하지만 저희 더 낙찰TV는 회원님들이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실전 교육도 하지만 평생 상담을 통해서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경매는요, 이론만 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전이 필요하고 경험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죠. 저희 더 낙찰TV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낙찰받고 매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더 낙찰TV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더 낙찰TV의 류여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